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연구법에 관련돼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법이 생각보다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리서치 디자인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연구에 있어서 이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nal valid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또는 연구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처치를 시켰을 때 과거에 이 사람이 그러한 처치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그런 처치를 받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처치에 의해서 학습이 된 상황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학습이 된 사람은 학습이 안 된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역사 때문에 연구의 요인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요인이 저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어떤 처치가 있으면 그런 처치의 효과가 순수하게 독립변이에 의해서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과거에 처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과거에 처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상당히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과거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입니다. maturation,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턱걸이를 시켰다고 할 때 턱걸이를 시키고 그 턱걸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에 팔굽히기를 시킨 결과 이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턱걸이 동작을 시켰을 때 그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동안에 팔굽혀펴기 한 이러한 훈련이 학생들이 1년 후에 측정한 그 결과치가 성장이 된 것이 팔굽혀펴기의 효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답은 모른다입니다.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근력이 성장했겠지요. 또 신체적으로도 많이 컸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시기는 신체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성장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턱걸이에 있어서 효과가 2학년 기록과 3학년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3학년 때 기록이 나아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실험들이 사전 처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처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합니다. 사전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저라인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처치가 주어지고 그러한 처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후 검사에 있어서는 같은 테스트, 다른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프리테스트와 같은 종류를 선택해서 포스트 테스트를 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포스트 테스트의 결과가 프리 테스트의 결과보다도 좋게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측정의 결과냐, 측정의 결과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보통 대부분의 논문들이 전부 다 측정의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후 검사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사후 검사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 특히 지필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항에 의해서 이 연구 참여자가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에서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자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선생님이라든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이 포스트 테스트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의 결과가 순전히 처치의 효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구의 문제입니다. 이 도구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테스트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얘기했는데 이 도구에 있어서 실제 문항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의 실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에 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가 좌석에 앉아있을 때 앞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자기를 양보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 테스트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배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의료 도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 의료 도구들이 이미 신뢰도를 측정한 도구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신뢰도를 측정한 도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트레드밀의 경우에 또 자전거 에르고미터 같은 경우에 신뢰도가 측정된 기자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 있어서 통계적 회귀인데 예컨대 이 통계 회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또 날씨에 따라서 어떤 구조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 집단이
반응하는 전체적 경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통계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가서 통계적인 설명이 있을 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베이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어떤 성향의 지지자들을 투표할 때 예컨대 대통령을 선호하는 이 성향을 투표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선호하는 집단들이 많지만 또 어떤 특정한 지역 경우에는 그 대통령을 선호하는 집단이 아니지요. 그래서 특정한 집단에서 샘플링을 뽑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 선택적 편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인 이러한 샘플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전문적으로 서베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중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단 연구자를 선택하게 되면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참여자가 실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처치 주고 사후 검사하고 심지어는 이 사후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후 검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지연 검사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지연 검사가 이렇게 지속되려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디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사망을 하거나 그동안에 어디 이사를 갔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실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mortality라고 하는 경우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는 전부 다 이 experimental mortality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는 철저히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할 때 끝까지 잘 실험에 남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연구 참여자의 선택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과의 이 서로 간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어떤 걸 기대하느냐 또 연구 참여자가 어떤 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실험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게 예측들을 하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연구를 경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면은 연구자가 어때요? 아하, 이 연구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기대가 바로 뭐냐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기간에도 이 연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손대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할 때도 그러한 결과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질적 연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 어떠한 특별한 성향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성향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술을 할 때 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 대신에 본 연구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할 때도 3인칭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 1인칭과 2인칭적인 시각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글을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적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1950년대에 연구한 유명한 연구 가운데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호손이라고 하는 지방의 전국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 교수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전구 단위를 더 잘 생산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연구인데요. 연구자들이 들락거리면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나누고 실험 집단은 빛의 세기를 조금 더 밝게 하는 처치를 주었고 통제 집단은 그냥 과거의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는데 연구 결과는 처치 효과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이나 연구 결과들이 더 향상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실험 집단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졌지만 통제 집단은 과거에 있는 똑같은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연구자의 관심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게 실험 집단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주의를 더 많이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성은 과거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처치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다중처치 효과입니다. A라고는 실험 집단에 가라고 하는 처치, 나라고 하는 처치, 다라고 하는 처치를 주었을 때 가, 나, 다의 효과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가의 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의 효과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개가 겹친 효과들이 나타나든가 이러한 혼합적인 처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처치를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치를 두 개, 세 개로 중복 처치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 좀 더 재미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